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캐나다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프렘 와스는 닷컴 버블보다 기술주들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면서 닷컴 버블급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에서 팩트셋의 자료를 기반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예상과는 정반대로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말아 올리면서 결국 나스닥은 2%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다우존스 1.17%, S&P 500 1.62%, 그리고 나스닥은 1.97%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주간의 퍼포먼스를 보면 이번 주 첫 3일은 시장이 하락했다지만 소폭 하락이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상승으로 결국 3대 증시는 상승하며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국채금리의 급락이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10년물 국채금리와 30년물 국채금리는 4% 이상으로 폭등 중이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10bp 이상 폭락했고 30년물 국채금리는 무려 어제 최고점 4.047% 대비 약 17bp나 하락하면서 3.878%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당연히 최종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그것이 주가에 크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입증하는 게 바로 다음 FOMC 금리 인상 예측치인데요. 어제만 해도 30% 이상으로 빅스텝에 대한 예상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시 28%까지 빅스텝에 대한 예측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금리 인상 예측치를 통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먼 미래에 대한 금리 예측치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금리 예측표는 2024년 7월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 타이밍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5.50%가 올해 최고금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3월 FOMC에서 25bp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최종금리를 5.75%까지 예상하고 있던 시장이 5.50%로 최종금리 인상치를 낮춰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큰 호재거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어제 있었던 라파엘 보스틱 여는 총재의 25bp 지지 발언입니다. 최근 한 달 가까이 매파적인 발언에 찌들어 있던 시장 참여자들이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것이죠. 실제로 어제 장 마감 이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매파적인 발언에 맞을 만큼 맞았기 때문이죠. 어제 오늘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S&P 500은 주요 라인인 4,000포인트 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S&P 500의 200일 이동평균선이 큰 역할을 해준 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에도 S&P 500의 4,000포인트 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들을 먼저 전해드리긴 했지만 그 호재 안에 가려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악재들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닷컴 버블급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ISM 비제조업 지수입니다. ISM 비제조업 지수는 55.1%로 전월 55.2%보다 소폭 낮았지만 월가의 전망치 54%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제 여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기에도 여전히 비제조업 지수가 50 이상 나오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서비스 PMI의 경우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대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유발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만 하도록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수치를 외면했는데요. 이 수치를 뜯어보면 악재와 호재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서비스업 PMI는 예상과 비슷했으며 신규 주문과 고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에 호재도 악재도 아닌 그저 그런 무난한 지표로 인식된 것이죠. 사실 이 PMI 발표 직후에 10년물 국채금리는 4%를 넘어서면서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는 듯 했지만 시장 투자자들은 이 지표를 외면하고 방향을 틀면서 시장을 상승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여전히 기대감 하나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팩트셋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지금 시장이 닷컴 버블 때와는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번 분기 실적 발표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전부 종합해 본 결과 1분기 EPS 합계 전망치가 마이너스 5.7%로 2020년 2분기를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에는 54.2달러로 1분기 주당 순이익을 전망했지만 2월 28일자 기준으로는 51.13달러로 전망이 되면서 꽤나 큰 하락을 보였는데요. 수치적으로 보면 큰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수치는 5년 평균 마이너스 2.3%, 10년 평균 마이너스 2.7%, 15년 평균 마이너스 3.4%, 그리고 20년 평균 마이너스 2.9%보다 훨씬 큰 수치로서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EPS 합계 전망치 하락 추세가 심각하게 가파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올해 1월과 2월 동안 S&P 500의 움직임과 기업들의 올해 1분기 EPS 합계 예상치 변동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12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이 차트를 보시면 S&P 500과 EPS 합계는 반비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현재 기업들의 실적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금리 인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어땠나요? 메타의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20% 이상 폭등했었나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급이었나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메타의 실적은 무난했고 실제로 주가를 폭등시킨 것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식이었으며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에 주가가 폭등하는 것을 보고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아무리 AI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어도 그렇지 겨우 이 정도 실적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또 주당 순위, 매출 등 모두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주가의 움직임은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의 실적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까지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다가 대폭망한 게 언제였었나요? 바로 닷컴 버블입니다. 물론 그때의 기업들의 실적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폭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닷컴 버블급의 대폭락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기업들의 폭락하는 실적을 가볍게 무시하는 시장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투자하면서 공부하고 얻은 교훈이었죠. 지금처럼 시장이 별다른 호재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항상 의심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닷컴 버블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주식시장은 어땠나요?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고 주식시장이 단순히 상승장이었으니까 그랬다고 말하실 건가요? 그 이면에는 전무후무한 악재였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놀라버린 연준이 급격하게 시장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놓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돈이 풀려서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좋았죠. 주가가 오르고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투자해도 돈은 어떻게든 벌었으니까요. 그렇게 2021년부터 미국 주식에 열풍이 불었고 저와 같은 2022년 초중반부터 미국 증시에 별 생각 없이 투자를 시작한 개미들은 아직도 손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려고 해도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의심은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좋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장은 상승하고 있을까를 말이죠.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항상 낙관적인 모습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죠. 장기 투자자란 사람들은 우상향이라는 낙관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주식에 묻어놓는 투자를 한다고요. 절대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 낙관적이라고 말하는 장기 투자는 긴 시간 속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주식의 변동성과 싸우고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도 몰빵하지 않고 나 스스로 통제하는 싸움을 하며 시장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고요?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절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겹게 모은 돈을 투자해서 크게 잃어버리면 재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TV나 유튜브에만 나오는 소식들을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면서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정보를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남들과는 차별화된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따라하다가는 패가망신 당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오둥이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